안녕하십니까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 2024 어도브 카메라 노후 부분에서 HDR 프로파일이 추가됐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슬쩍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HDR 프로파일은 그냥 일반 단일 이미지에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브라켓 촬영을 해서 HDR에서 HDR 합성을 할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HDR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HDR 모니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SDR 모니터를 사용하면은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명암비가 큰 그런 HDR 모니터의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지만 거기에서 하나 특이한 점이 이미지를 32비트로 해놓고 처리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밝기 조정이라든지 색상 조정에서 굉장히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용도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SDR 모니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HDR 프로파일에 대해서 알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니터가 HDR 모니터인가 SDR 모니터인가를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 명암비 때문에 가죠. 다른 것도 사실이 있어요. 명암비만 HDR 모니터를 규정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명암비가 높아야 되죠. 내가 400에서 한 1400인가 이 정도 폭에 들어있으면 이것은 HDR 모니터라고 말합니다. 보통 그보다 높아야 돼요. 벤큐 EW2780 27인치인데 가격을 한번 보세요. 원래 이렇게 가격이 했어요. 정말 한 70만 원 가까이 됐었거든요. 더 싼 게 있네. 33만 9천 원에 쿠팡에서 사드렸는데 여기 하나 또 있네요. 상당히 좋은 모니터인데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 있네요. 원래 33만 9천 원인데 카드 쓴다든지 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스펙을 한번 볼까요? 스펙을 보시면 여러분 알게 돼요. 여기 있네요. 4K이고 HDR 모니터라고 했습니다. 명암비가 1300대 1입니다. 벤큐 모니터는 거의 맞아요. 상당히 정확하죠. 벤큐는 사기 안 써요. 굉장히 모니터에 대해서는 그래도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추천했습니다. 가격이 원래 이거 아닌데 어떤 이상한 회사에서 HDR 모니터라고 나오잖아요. 그 믿을 수 없어요. 이와 같이 믿을 만한 회사가 HDR 모니터라고 하면 거의 믿어도 될 거예요. 명암비가 1300개이면 상당한 거죠. 제 것은 좀 됐어요. LG 모니터인데 그 당시에 좀 주고 산 거거든요. 캘리도 들어있고 다 있는 모니터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와 같은 모니터를 받았을 때 HDR 모니터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디스플레이 설정이 있습니다. 가지고 저는 모니터 1, 2가 있거든요. 1, 2가 있는데 지금 1이 지금 메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이에요. 여기 있네요. HDR에 대한 상세 정보를 하겠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저는 지금 HDR 모니터가 아니에요. 이 모니터거든요.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습니다. HDR 비디오 스트리밍이 있습니다. 지원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HDR 사용 지원하지 않음. 명암비 때문에도 아니에요. 또 다른 것도 있거든요. 다른 요소들이 다 충족이 돼야만이 HDR 모니터인데 이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MS 시스템 즉 윈도우에서 이것을 파악한 겁니다. 이것은 HDR 모니터 아니라고. 이제 그 다음에 지난해 광대봉 올라가서 찍은 건데 3장 브라켓을 촬영을 했어요. 하나는 마이너스 2스탑 언더로 찍었고 하나는 정스탑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는 2스탑 플러스 브라켓 촬영한 거죠. 3장을요. 지금부터 이것을 3장을 불러드리겠습니다. ACR로. 이 정스탑이죠. 노출 보정 없이 찍어놓고 하늘을 살리고 싶어요. 하이라이팅 역을요. 그래서 이렇게 노출을 이렇게 낮춰보세요. 이것은 화이트 클리핑이에요. 여기는 아니죠. 약간 이쪽 오면은 가해는 아닌 것 같아요. 254도 있네요. 얘를 아무리 낮춰도요. 하늘이 안 살아납니다. 섀도우 영역이 이 정도 넓잖아요. 그때는 정노출로 찍으면은 셔터를 너무 길게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정노출보다 2스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라 노출 조정을 했을 때 한 마이너스 1스탑, 마이너스 0.7스탑보다 약간 1스탑 정도 얻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이렇게 내려볼까요? 이렇게 하면 하늘이 살아나요. 여기 보면은 하늘을 살릴 수가 있구나. 이렇게 알죠? 그래서 브라켓 촬영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아예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가장 밝게 찍어놓은 것은. 그럼 이 3장을 HDR 합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를 컨트롤 A에서 그럼 어떨까요?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위도 살리고 아래도 살리고. 우클릭 하신 다음에 여기 HDR 병합을 합니다. 그냥 병합하세요. 그런 다음에 파일이 원래 있던 원본 위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합성이 됐습니다.
밝게 부사로 번역해 놨어요. 밝기하고 명사로 번역을 해야죠.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노출 변화가 있었고 대비 변화가 있었습니다. 컨트라스트, exposure, 여기 밝은 영역입니다. brightness, 그 다음에 여기 어두운 영역이 있습니다. shadows 쭉 이 부분입니다. blacks.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단지 뭡니까? 흰색 영역만 변화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두운 쪽은 밝게 해주고 밝은 영역은 어둡게 해주고 어두운 영역은 밝게 해줬습니다. 이게 원래 노출철 극복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색상도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어디 변화가 있냐면 바로 활기는 올리고 채도는 좀 내려놨습니다. 이거 두 개의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 활기하고 채도에 대한 어떤 값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변화 없어요. 색상은요. 그런데 효과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밝기하고 색상입니다. 이 부분에서 포토샵이 얘가 기본적으로 보정을 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걸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환경 설정 여기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이렇게 클릭해 보십시오. 예, 기본값 부분에가 이게 생겼어요. HDR 기본값이라고 생겼습니다. HDR 사진에 대해 기본적으로 HDR 편집을 활성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체크를 하잖아요. 체크를 하면은 HDR 합성 후에 여기는 HDR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활성화된다 뜻이에요. 안 해도 돼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클릭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체크 안 합니다. 기본도 디폴트 값도 체크 안 돼 있어요. 궁금하면 해보세요. 체크하고 하면은 자동으로 HDR 프로파일이 선택이 됩니다. 여기 HDR 합성 후에 그런데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고 그리고 여기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재밌는 게 바뀌었습니다. 프로파일이 변경됐어요. 이렇게요. 여기 저 프로파일은 제가 이거 아니었거든요. 이게 아니었어요. 여기 보실래요? 이거 보시면 알아요. 이건 일반이니까 이게 눌러보시면은 여기 기본 프로파일이 뭐냐면은 이게 되어 있어요. 돼 있더라고요, 이게요. 보통 여러분은 이걸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8비트를 사용할 거예요. 컴퓨터 성능이 뛰어나면은 16비트 하십시오. 어차피 내보내기 하면 8비트예요. 확인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16비트고 디스플레이 P3라는 색역입니다. 그리고 컬러 뎁스는 16비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HDR로 합성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HDR P3라고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32비트가 됩니다. 간용도가 훨씬 뛰어나겠죠. SDR 모니터라는 것은 앞에서 봤을 거예요. 제 모니터가 SDR 모니터예요. HDR 모니터라고 어떤 기관에서 인증이 될 정도면 상당히 이름 있는 회사입니다. 믿을 만한 회사예요. 만약에 SDR 모니터면 여기서 이게 하란 말인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여기서 한번 배워봐라 가는데 여기서도 충분하거든요. 밝기가 너무 밝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내려보세요. 하늘 살아나요. 우리 여기서는 안 살아났거든요. 여기요. 정노출하고 안 살아났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살아납니다. 하늘이요. HDR 사진이잖아요. 병합한 거예요. 밝은 쪽은 아래에는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어두운 쪽은 하늘 이걸 썼기 때문에 디테일이 있는 것 노출만 조정하면 이렇게 하늘이 보입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대비는 놔두겠습니다. 밝은 영역은 이렇게 쭉 내려놨네요. 지가요.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은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에 대해서는 조정하면 되는데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밝기를 조정해서 한다지만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어두운 영역 조정하면 꼭 블랙스를 검정 영역을 우리가 조정했죠. 왜냐하면 깊이감 때문에 가죠. 그래서 뭐 잘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흰색 계열은 약간 올려준 게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만요. 많이 올리지 마시고 이렇게. 여기 노출을 좀 더 낮출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어두운 영역을 팍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짝만 노출을 내가 생각한 만큼만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검정 계열을 살짝 올려서 여기 계열을 살리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자 흰색 영역을 이렇게 해서 하늘을 이렇게 퍼뜨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살짝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이 하늘을 가지고 싶어. 마지막으로 여기 좀 안개를 없애고 싶으면 효과에서 하면 되겠죠. 효과 여기 있네요. 효과에서 디헤이즈 부분을 살짝 올리면 되겠습니다. 올렸더니 어두운 영역이 더 어두워졌죠? 그럼 다시 검정 계열입니다. 살짝 올려주세요. 제가 가서 이걸 메인 포토샵 넘어가겠습니다. 열기. 문서 크기가 686MB입니다. 32비트예요. 686.7MB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8비트로 갔을 때는 171이에요. 686.7하고 171하고 이미지 크기를 보십시오. 너무 많이 차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하면요. 작업이 잘 되지만 32비트 상태에서 어떤 브러쉬질을 한다든지 어떤 작업을 하면요. 잘 안 돼요.
또 한 가지 크랍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32비트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생성형 확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바꿔놔야만 가능한 거예요. 8비트예요. 자, 이 상태에서는 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크랍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생성형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선 하나 쭉 긋습니다. 이렇게요. 확인하면은 이 부분을 채워줍니다. 트랜스페런트 영역이죠. 투명 영역을 채워나갑니다. 정말 뛰어나죠. 깔끔히 채웠습니다. 더 할 얘기도 많고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죠. 시간이 너무 길면은 커팅할 수도 있어요. 시간을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계속 인강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어떤 내용이 커팅돼서 작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계속 발생이 돼요. 아래 카페 주소 나갈 거예요. 얼마 있으면요.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은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아래 카페 주소 나가죠. 오셔가지고 질문하면은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